안녕하세요. 뉴스로 배우는 시간 12번째 종목 선택에 앞선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택에 앞선 배경 지식. 자, 워렌 버핏, 가치 투자자의 대가 워렌 버핏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좀 봤다 라고 가치 투자자의 대가 워렌 버핏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효율적 시장 가설 또는 랜덤 워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핵심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특정 종목이 주가 흐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뭐다로 분석하고 뭐다로 연구해서 수익률이 높을 종목을 우리가 발견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의미가 없겠죠. 전혀 예측이 불가하다면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투기가 되겠죠. 자, 반대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에 공개된 모든 정보가 적절하게 매매에 활용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미 그러한 정보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됨으로써 내 실력으로,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저평가된 주식을, 종목을 골라서 많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수급이 몰렸을 때,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주가도 제자리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그러한 실력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을 때는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만약에 투자자들 모두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공개된 모든 정보들이 모두가 다 그 종목에 적절하게 녹아져 있었다면 나의 실력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불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투자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비해 턱없이 싸게 거래되는 종목이 반드시 있겠죠. 반면에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종목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 워렌 버핏처럼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턱없이 싼 가격에 거래된 종목들을 발견해서 투자하면 우수한 성과, 바로 우수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유언장에 다 써놨어. 워렌 버핏이 트럼프 변덕에도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 자산이라고 하시면서 황금비율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 추종 상장지수 펀드 ETF의 90%를 담고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채권에 담으라, 이런 유언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는 투자로서의 어떤 시사점이 하나 있어요. 자, 시장은 대체로 먼저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자, 대체로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어설프게 종목 선택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ETF 같은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해라. S&P 500 지수 ETF의 90%를 담으라고 유언을 냈다는 거죠. 황금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대체로 효율적으로 흘러가.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어떤 특정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지수 흐름, 이런 것들을 흐름을 대로 흘러가는 이런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물론 이제 국내 지수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코덱스 200 이러한 ETF가 있죠. 또 워렌 버핏이 언급한 미국의 S&P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뭐 S&P 500 요런 ETF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한번 봐볼 것은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예요. 자, 현재 지금 향후의 어떤 성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AI라는 분야가 있죠. 물론 작년에도 붐이었지만 올해 2026년에도 이어서 이 AI라는 붐은 이어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거품이 껴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사실 봐지거든요. 이 AI라는 분야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시작인 저는 사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산업에 속한 어떤 특정 종목들을 내가 선택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대표 주자는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요 두 종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 종목을 담기보다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AI라고 하면은 AI에 관련된 반도체들의 어떤 그 종목들을 다 담고 있는 이 전체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는 거죠. 자, 보시는 이 코덱스 반도체가 그러한 ETF예요. 자, 구성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SK 하이닉스 27%, 삼성 21%,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 리노공업, 오테크닉스, 원익 IPS, DB 하이텍, 고영 요런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담아놓은, 물론 비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거의 30%, 삼성전자는 뭐 20% 가까이 되니까 두 개 합치면 뭐 거의 50%죠. 비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산으로 마치 분산 투자한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담아서 ETF를 만드는 거죠. 자, 보시면은 2025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1월 올해 뭐 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물론 좀 횡보하고 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크게 상승한 시점은 올해 2025년 한 9월에서 한 10월경에 사실 많이 오른 모습이 보였죠.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도 올해 작년 한 9월부터 해가지고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월봉 차트 한번 봐볼게요. 2008년부터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긴 시간 횡보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코덱스 반도체 수익률 한번 봐볼까요? 물론 이제 이게 아마 한 기준이 2025년 12월 11일이었어요. 이 기준을 해가지고 1개월간은 마이너스 3%였지만 3개월은 무려 40%, 6개월은 66%, 1년은 거의 100% 정도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 코덱스 반도체랑 ETF가요. 자, 주가 상대 수익률도 보시면은, 자, 이 빨간색의 이 흐름이 바로 코스피의 흐름이었어요. 우리 시장 전체의 흐름이었죠. 자, 그리고 파란색은 코덱스 반도체 흐름입니다. 자, 2025년 1월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스피보다 더 낮게 코덱스 반도체가 거래가 되고 있었죠. 하지만 2025년 5월, 6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시장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순 자산가치 NAV 추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순 자산가치라는 것은 자, 결국 금융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NAV는 해당 펀드나 금융상품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총액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의 단위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데 어차피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 다 계산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계율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NAV 왜 중요한가?
바로 NAV가 나브가 높을수록 펀드의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볼 것은 시장 가격이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ETF의 가격이 나브보다 높으면 나브 프리미엄이라 해가지고 나브 프리미엄이라고 괴리열이 플러스 상태인 거예요. 자, 이때는 조금 이 ETF가 과대평가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시장 가격이 나브보다 낮아서 나브 할인이라고 불리는데 괴리열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로 불리는데 이때는 좀 이 ETF가 과소평가되었다. 자, 과소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충분히 더 매수해도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형주보다 소형주에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거대한 운용 자금의 규모, 각종 규정으로 인해서 이 소형주를 매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의 주가는 특히 비효율적으로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대형주보다는 이러한 소형주의 투자 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조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인물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시키라고 하셨고요. 워렌 버핏은 아니, 보텀업 방식으로 진행시켜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톱다운 방식, 보텀업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톱 위에서, 다운 아래로, 보텀업은 밑에서 그리고 위로 가자는 방식인데 도대체 뭐를 그렇게 가자는 것인지 먼저 톱다운 방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다운 방식은 자, 위에서 아래라고 하셨죠. 바로 거시 경제와 산업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유망 산업군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산업 안에 있는 세부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붐이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 안에 있는 반도체 업종 중에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 보시면은 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자, 금리, 우리 경제 뉴스를 보면은 그리고 증시 뉴스를 보면은 이 금리에 대해서 많이 왈가불가를 하죠.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인가 그리고 내릴 것인가라는 전망을 가지고 또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톱다운이에요. 톱다운인 거시경제와 산업을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자,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AI에 이어 로봇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 자, AI 붐이 일었다면 이제는 로봇 산업에 미국 정부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톱다운 방식, 유망 산업이 이제 로봇 산업이라네. 자, 그러면 로봇 산업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있지?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생물공학, 창업투자, 다각화된 소비자 서비스, 컴퓨터 주변기기, 뭐 은행, 여러 종류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자, 톱다운 방식 좋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은 바로 개별 기업 분석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 AI 산업이 향후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등의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의 특정 종목을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분석은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아무리 AI 산업,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까지 모두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결국에 이 산업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삼성도,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도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성장할 수 없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장기간 지속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되고 살아남은 일부 기업만 수혜를 받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톱다운 방식의 반대인 보텀업 방식, 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보텀업 방식은 무엇인가? 바로 개별 기업을 그냥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 영향 주는 산업의 동향, 경제 요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가 훌륭한 실적, 재무적 수치들을 내가 분석을 했더니 눈에 보여.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픽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함께 참고를 하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이 왜 이 보텀업 방식을 선택을 했냐? 아까 뭐 우리가 뉴스에서 봤죠?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정부가 어떤 산업을 추진을 할 것인지, 물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주가의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주가의 호재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어요. 특히 25년도 12월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확정을 했지만 미국의 증시가 어땠나요? 조정을 받고 또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금리 인하 효과가 무색했다. 나스닥은 1.7% 급락. 코스피 미 금리 인하에도 하락을 했다. 어라? 금리 인하는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았나? 하지만 이렇게 너무 톱다운 방식만을 내가 고집을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섞어야 돼요. 보텀업 방식과 톱다운 방식을 적절하게 섞어야 합니다. 현재 거시 경제와 산업들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또 나무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12번째 시간 공부해 봤고요. 항상 성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감사합니다.